30대 초반의 전업주부 강 씨는 최근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뜻하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유달리 야근이 잦았던 남편은 그날도 일을 마치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주오던 트럭이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었고 강 씨 남편의 차를 덮친 것이죠. 이제 강 씨에게 남은 거라곤 월세로 살고 있는 집과 5살 난 딸, 무엇보다 뱃속에 든 4개월 된 아이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 하나가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문제는 두 아이였습니다. 주부로 살아왔던 강 씨는 도무지 두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양가 모두 넉넉한 편도 아니라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뱃속 아이를 낙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펄펄 뛰면서 강 씨가 보험금을 혼자 차지할 욕심에 한 짓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억울한 강 씨, 안타까운 결정을 했지만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자, 너무 이렇게 사건 반장 지금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야, 숨 좀 쉬고 가자 막 이러시는데 오늘 이 8시에 예정된 대선 후보 TV 토론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일찍 시작했고 끝나는 시간도 좀 앞당겨져서 끝날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했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모든 게 지금 엉망이 된 그런 상황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빠듯한 처지라서 남편은 자주 야근을 자청했고 사고가 난 날에도 야근을 마치고 새벽길을 달려서 퇴근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마주오던 트럭에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울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강 씨는 결국 낙태를 택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의 분노는 커졌고 강 씨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마저 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강 씨는 걱정대로 보험금을 탈 수 없는 것인지 오늘 나오신 출연자분들이 알려주세요. 자, 일단 이 강 씨 부부 네.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30대 초반의 이제 부부인데요. 양가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각자가 알아서 월세집과 살림살이를 챙겼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남편이 좀 외벌이였고 전업주부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는 매우 좋아서 금방 아이가 생겼었는데 둘째를 또 원해서 둘째를 가진 상황이었고 현재 아내에게는 임신 4개월의 아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창 나이에 특히나 이 태중에 지금 둘째가 있는 상황에서 신랑이 사망을 했으니 정말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고통이 좀 크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겼어요. 남편이 정말 이제 조금 쉬어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편이 아니야 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야근을 했고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신혼부부인데다가 이제 업계 시작해서 돈이 너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돈도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 이 정도밖에 없어서 정말 더 막막한데 그런데 고교 동창이 장례식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보험 설계사인데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래서 7억 원의 생명보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생명보험금 그것도 7억 원. 그런데 이 강 씨는 왜 그렇게 앞날을 걱정을 하는 거죠? 뭐 일자리 부분도 있고 7억 원 뭐 크다면 크고 또 생활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식들을 다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있는데 이 둘을 다 키울 자신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좀 낙태를 해야 되겠다라고 옆에 뭐 조언도 하고 이러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뱃속의 아이를 낙태를 했고요. 다만 이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시가에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가에서 아이를 지우고 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완전히 쾅 터졌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 인지상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고 그런 일을 하는 거와 모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아는 거는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시가 쪽의 노발대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황망하게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이들을 지켜보는 거는 시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인데 시가에 알리지 않고 이 아이를 낙태를 시켰는 것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시가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차피 첫째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내가 다 오롯하게 키워야 되고 이 부양의 의무는 나만 지우는 것인데 내가 아이를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낙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자, 소장님. 이렇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지금 의견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자, 지금 이 강 씨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지금 약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자, 먼저 7억이면 지방에서 건물도 산다. 아니 그리고 7억이 없다고 해도 엄마 혼자서 아이 둘을 왜 못 키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7억 그렇게 큰 돈 아니다. 아이 둘 키우는 게 여자 혼자서 지금 더군다나 전업주부였는데 지금 이렇게 좀 갈리시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것처럼 지금 다른 것처럼 지금 이 강 씨와 시어머니 입장도 완전히 다른 거죠. 강 씨는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오롯이 내가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내가 일부러 사망케 뭐 내 이득을 위해서 사망케 했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시어머니가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나시는 것도 내 아들이 남긴 정말 그렇게도 바라는 정말 그 둘째를 이렇게 혼자서 얘기한 것도 도저히 용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 아내는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정말 현실에 맞닿아 있을 거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아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일 만큼 이성적인 판단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마음이 너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해결할 필요가 있고 다행히 그 둘에는 교집합인 지금 첫째가 있잖아요. 이 첫째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그나마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승희 의원님은 방금 제가 제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갈리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제가 시아버지면 화났을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아들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도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사망을 했고 그 사망한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 그러니까 나한테는 며느리가 내 아이의 그 생명을 그렇게 무참하게 빼앗아 갔다면 조금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제3자가 이게 맞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너무 예민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희는 그래서 이 법적인 부분만 좀 따져볼게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 사망한 뒤에 이 낙태를 선택한 여성. 자, 사망보험금 이 7억 이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 자, 일단은 낙태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보험금의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이게 받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고 하는데요. 보험 수익자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기재해 나오면 그 기재한 사람이 받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재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 순으로 이 보험금을 가져가도록 돼 있는데 1순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들 아니면 배우자. 2순위는 존속, 그러니까 어머니, 할아버지, 배우자, 형제, 자매, 사촌인의 반기 혈족인데요. 문제는 예.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또 2순위가 있으면 3순위는 받을 수 없고요. 1순위 딱 끊겨버립니다. 지금 보면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상속인 1순위한테 다 떨어집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다만 법적 상속부는 좀 달라요. 배우자는 1.5고 자녀들은 1입니다. 아하. 그럼 1.5 대 1대 1이니까요. 낙태가 하지 않았고 태어날 걸 가정한다면 이 7억이라면 배우자 이 강 씨는 3억 받고요. 첫째 아는 2억, 둘째 태어난 아이는 복중 태아는 2억. 그래서 7억을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승희 의원님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강 씨가 태중의 아이를 이제 지웠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금 박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그 상속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네, 아까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가 이렇게 같은 순위에 있잖아요. 같은 순위에 있는 그 그러니까 그 순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자기는 상속 순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우자가
복중에 있는 아이를 낙태시켰기 때문에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딸 한 사람밖에 남아 있지 않죠. 그래서 배우자는 상속 결격자로 만들어버리고 그 5살짜리 딸이 7억을 다 받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어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5살짜리 딸은 결국 그 부모가 그 딸을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성년자.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어머니가 딸의 7억의 보험금을 관리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박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그러니까 복중의 태아를 살해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자가 네. 다른 권리를 지닌 자를 살해하게 되면 상속권이 박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 씨는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요. 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승현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 5살 첫째 딸의 어머니가 자기가 법정 친권자고 법정 대리인이거든요. 아이가 그 돈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7억 원을 단독 상속하는데 상속한 그 금액을 관리하는 건 또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반복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아내 며느리 강 씨가 친권을 좀 상실했는데 저 사람 저런 안 된다 인간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친권을 상실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그러고 후견인을 예컨대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되게 그렇죠. 된다면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법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낙태를 하게 됐고 낙태가 맞는지 또 그리고 이 첫째 아이를 이 어머니 강 씨가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법원이 판단해서 이 상속 그 보험금까지 재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 배웠다 이러시는 게 자신과 동순이의 이 상속인을 살해한 상속인은 이 상속 결격으로 이 권한이 박탈된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